안녕하세요. 이번 융합탐구 대회에 참가한 비상재난지원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수도권에서 심각한 홍수, 침수 피해가 일어나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연도 8월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례적인 장마 장선이 오랫동안 강하게 지속되면서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여 약 14명이 사망하였으며 약 2명이 실종되었고 또한 집과 차 등 개인 재산물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원인을 조사한 결과로는 기후변화, 불투수 면적, 과수도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투수 면적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궁금증이 생겨 이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불투수 면적이란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뜻하는데, 이때 불투수 면적이 넓어지도록 도시 침수나 열섬 현상이 심화하거나 수질이나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불수질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면서 최근 10년간 주요 도시 홍수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8월 달에 최고 기록을 찍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62년에 서울의 불투수 면적률은 7.8%에 불과했지만 2020년 기준으로 서울 불투수 면적으로 52.8.4%로 약 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상청의 장마 백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20년간 12시간 동안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는 빈도가 그 전에 비해 60%나 증가하는 등 강수량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서울시는 30년 평균의 강우 처리량을 개선하여 처리량을 95mm 수준으로 맞춰서 배수라 인프로가 부족해 강수량은 증가하는 반면 강우량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수수 면적률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고 결정하여 구글 어스 프로를 이용해 아래의 그림처럼 송린고를 베이스로 하여 학교 모양과 면적을 구하고 그 값을 통해 프라판을 이용한 송린고 미니 모형을 제작한 뒤 불투수 면적을 실험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그럼 불투수 면적 실험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학교의 모양과 면적을 구하기 위해 구글 어스 프로를 이용하여 그 값을 구하고 프라판을 이용한 송림고의 미니 모형을 제작합니다. 이때 학교 건물의 가로 길이와 건물 길이를 전부 포함한 학교의 총 가로 길이는 223m가 됩니다. 우리 모둠이 사용한 리인박스의 가로 길이는 약 48cm, 세로 길이 약 35cm인 것을 감안하여 리빙박스와 학교의 총 길이를 1대 460으로 설정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투스 면적 실험 장치를 만들어 보자면 우선 리인박스 두 개를 준비한 후 리인박스 밑면에 종이컵만한 구멍을 뚫어 놓고 또 다른 리인박스 밑면에 거치대를 놓아주고 구멍 뚫린 리인박스를 그 위에 올려줍니다. 거기에 화분용 네트망 3개를 이용해 구멍 뚫은 리인박스 위에 덮어놓음으로써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탱해주며 종류가 다른 흙 36kg을 구멍 뚫은 리빙박스에 넣고 시험 준비를 합니다. 이때 우리 모둠은 6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70mm 이상 또는 12시간에 누적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주의보를 발표로 강우량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는 실험을 통해 학교 건물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을 감소시켜 1차적으로는 물의 흡수가 늦춰지고 또한 2차적으로 물투수 면적이 증가할 때에도 학교 건물이 물의 흡수 면적을 감소시켜서 배출구에 물을 배출하되 그 시간이 물투수 면적의 증가량보다 더욱더 물이 늦게 배출되어 결국 물이 학교 건물만큼 차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을 해보았을 때 이는 100%의 흙만 사용한 것과 더불어 흙의 입자가 작아 물이 배출구를 막는 사태가 발생하여 위의 사진처럼 물이 고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1차 실험은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1차 실험의 실패를 통해 2차 실험에서는 빌리박스를 보수와 더불어
흙의 무게를 줄여 리인박스가 버틸 수 있도록 다시 설계를 하고 리인박스의 화분에 돌을 먼저 깔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물이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배출 구멍 위에 돌을 먼저 깔아 물이 흘러 배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2차 실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흙을 충분히 적셔주어 거름체를 이용하여 물 2리터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 후 불투수 면적이 없는 상황에서 5분 후에 물이 얼마나 배수되었는지 측정합니다. 이때 이를 측정하기 위해 2리터 생수병에 배수된 물을 부어서 수면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법을 2회 반복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앞에서 만든 모형을 이용한 송림고등학교의 불투수 면적률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8월달에 일어난 침수 피해의 원인을 알아본 결과 이상기후와 수도권의 높은 불수도 면적 및 지형, 많은 양의 물을 수용하지 못했던 하수도 시스템 등이 원인이었음을 알아냈고, 그중 수도권의 높은 불투수 면적률을 실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성림고등학교를 배경으로 만약 성림고가 기존의 경사진 지형이 아닌 현지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성림고의 불투수 면적을 증가하면 그에 따라 배수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에 대하여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지면의 불투수 면적률이 높아질수록 그만큼 배수 속도도 느려져 일정한 시간 동안 배수되는 물의 양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의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면 그만큼 홍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번 실험을 통해 이생기후나 지형 같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불투수 면적이나 하수구 시스템 같은 인공적인 요인도 도심의 홍수 및 침수 발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심에서 살아가는 이상 불투수 면적률을 같은 인공적 요인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하수 시스템을 손보거나 저수지 및 작은 공원들을 조성하여 불수 면적률을 줄이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상재난지원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